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대 초 세계 4대 미드필더 지네딘 지단, 데이비드 베컴, 루이스 피구,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한 선수. 범접 불가능한 넓은 시야와 테크닉, 패스, 중거리, 남미 선수 특유의 볼 컨트롤까지. 작은 마녀 세바스티안 베론입니다. 아르헨티나 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라플라타, 이곳을 가장 대표하는 축구 선수는 베론 이전 베론의 아버지 라몬 베론이었습니다. 마술적인 볼 감각과 경기를 보는 시야, 정확한 킥력 덕에 아버지 라몬 베론은 마녀라는 별칭을 가진 선수였고,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은 라몬 베론의 아들이 태어났던 1975년 3월 9일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환호했습니다. 당시 라몬 베론이 그리스에서의 프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왔기에 아들 세바스티안 베론은 아르헨티나 축구를 하나씩 배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베론은 의외로 동네에서 말썽꾸러기였고,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빈캔을 던지기도 해서 골목에선 악동으로 통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결국 베론은 16세 때 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성적은 꼴찌였을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고 땡땡이를 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선 축구를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이 학교를 중퇴했는데, 아버지 라몬은 베론의 중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아버지 라몬 베론은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들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내놓았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명령에 베론은 노동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힘든 일을 반복을 했죠. 나쁜 행동들을 하던 와중에도 훔친 돈으로 유명 축구선수 스티커를 모았는데 바로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던 마라도나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했던 베론은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 축구화를 신었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느렸지만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기에 빠르게 스카우터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뛰었던 에스투디안테스 연령별 팀을 순식간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베론은 아버지가 데뷔했던 18세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19살이었던 1994년 마침내 프로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베론이 데뷔 때부터 폭발적이거나 센세이션한 천재적 재능을 발휘한 건 아니었습니다. 1996년까지는 팀 내에서 가능성만 가진 유망주였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지니지 있진 않았던 베론을 깨운 것은 1996년 어느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스투디안테스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뒤에 베론은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을 합니다. 후에 자신의 경기를 보러 온 디에고 마라도나를 만나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었죠. 경기장으로 찾아온 마라도나를 보며 틈게 뛰며 솟아오르는 용기와 감동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베론은 이때부터 더욱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론은 아버지의 별명을 따서 작은 마녀라는 사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베론이 21살에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해 첫 해 만에 재능을 터뜨리자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것입니다. 그중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는 1996년 여름 팀 내 미드필더 클라렌스 셰더로프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대체 미드필더를 찾고 있었고, 베론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는 베론을 영입한 가격에 2배가 넘는 90억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었죠. 골잡이 엔리코 키에사와 미드필더 셰더로프의 이탈이 있었던 삼포도리아였지만 베론의 합류와 영입생 빈센초 몬텔라가 맹활약을 하게 되면서 삼포도리아는 시즌 6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합니다. 당시 팀 내 에이스 로베르토 만치니가 워낙 개팍한 성격을 가졌던 터라 종종 베론과 충돌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또 쿨한 성격의 보유자였던 만큼 활 또한 빨랐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모든 것에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베론은 조금씩 자기관리라는 것을 배워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96 애틀란타 올림픽 은메달 주역으로 조국의 기억까지 한 터라 베론의 주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럽 무대 데뷔 시즌에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치자 당시 같은 리그에 있던 파르마가 베론에게 접근합니다. 1996-97 시즌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클럽이었던 파르마는 감독 자리에 카를로 안첼로티를 앉히는 초강수를 둡니다. 휘랑 칸나바로, 키에사, 크레스포, 마리오 스타니치 등이 팀에 합류했고, 부폰이 유스에서 1군으로 올라온 것도 이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첼로티의 파르마는 실패했죠. 후임 피오렌티나를 맡았던 말레사니 감독은 활기차고 허풍이 심한 데다가 뒤가 없는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기로 유명했습니다. 베론은 1998년 여름 251억에 파르마로 이적을 했는데 보카 주니어스 시절 11번을 다시 달게 되었고, 그는 디노바조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게 되면서 공격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게 됩니다. 파르마가 당시 튀랑, 센시니, 칸나바라로 이어지는 철의 수비벽이 있었다지만 베론, 크레스포, 키에사 삼각편대 또한 공격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와 유에파컵 2개의 컵을 쓸어 담았는데 유에파컵 결승전 상대 마르세유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1999년과 2000년 베론과 크레스포는
둘이 합쳐 1,000억에 라치오로 팔렸고 튀란과 부폰도 1,000억이 넘는 가격표에 유벤투스로 향했습니다. 이는 파르마 붕괴의 시초가 되었죠. 한편 라치오로 둥지를 새롭게 튼 베론은 삼프도리아 때 스승인 스벤고란 에릭손과 제외합니다. 라치오의 주 보인 비에리가 이탈하면서 팀 득점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론의 공격 참여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1999-2000 시즌 10골과 12도움을 기록, 팀 내 에이스가 됩니다. 이때 베론은 지단, 베컴, 피구와 함께 세계 4대 미드필더 반열에 올라섭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리그로 칭송받던 세리에 A에서 우승까지 이뤄냈으니 부족함이 없었죠. 승승장구하던 베론 앞에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건 여러 남미 선수들이 여권을 위조했다는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베론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무혐의가 드러났지만 이미 이탈리아 언론들에 의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세리에 A 리그를 떠날 마음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당시 라치오의 미들진을 보면 왼쪽에 파벨 네드베드, 중앙에 베론과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가 합을 맞추었으며 오른쪽 윙엔 현재 FC 포르토의 감독 콘세 일장이 위치했습니다. 베론은 수비에 거의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나머지 3명의 미들진이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커버했기에 베론의 단점을 지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패스마스터 후이 코스타가 있었다면 남미엔 베론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며 실제로 이 당시 각기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에이스로 이름을 날릴 때였습니다. 슈퍼컵에서 전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인 맨유를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퍼거슨 감독을 홀린 베론. 이적설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렇게 베론은 2001-2002 시즌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료는 580억 상당, 2001년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액인데 20년 후 현재 시세로 따지면 2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베론의 입단에 맨유의 팬들과 영국 언론들은 그가 데이비드 베컴, 폴 스콜스, 라이언 긱스 등 스타들과 함께 맨유의 전성기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베론은 맨유에서 끝없이 추락합니다. 첫 시즌 리그 26경기에서 5골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 로이킨 스콜스와의 호흡은 좋지 못했죠. 오히려 수비를 우직하게 해주는 니키 버트와 함께 나올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잘하는 상대를 만나면 힘들어했습니다.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빨랐고 포지션 또한 베론에 맞지 않는 수비 역할이 많은 미드필더였습니다. 그에게 투자된 이적료에 비해서 확실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 뒤론 부상에 따른 컨디션 난조까지 보이게 되면서 맨유에서 베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베론은 불과 2시즌 만에 맨유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세계 4대 미드필더의 명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2003년 여름 첼시로 거취를 옮기면서 명예 회복을 노렸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베론은 이제 끝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베론의 천재적인 재능이 이대로 끝이 되진 않았습니다. 2004년 29살이라는 나이에 인터밀란으로 가 부활을 꿈꾸었고 실제로 베론은 부활에 성공을 합니다. 30대 베론의 축구 인생은 고향팀 에스투디안테스에서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0살까지 현역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2009년 남미 챔피언스리그 격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그리고 대회 MVP까지 싹쓸이하면서 올해의 남미 선수상까지 수상을 했죠. 맨유에서 폭망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후안 베론이 여전히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라몬 베론에 이어서 남미 정상을 차지한 부자 챔피언으로도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 베론의 아르헨티나 국대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1998년 월드컵에서 24살이란 창창한 나이에 출장해 대회 3도움을 올려 당시 세계 최강팀이란 호칭을 받던 네덜란드를 탈락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공격 선봉장이 오르테가였다면 베론은 중원의 조율사였습니다. 2002 월드컵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 1순위 후보였고 크레스포, 바티스투타, 아얄라 등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베론은 맨유에서의 부진과 아킬레스건 부상이 겹쳐 2002 월드컵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했고 아르헨티나의 조별리그 탈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006 월드컵은 베론에게 너무나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베론은 페케르만 감독이 후안 소린을 기용하면서 2004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아예 승선을 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여기서 30대가 넘어가자 모두가 아르헨티나 국대 생활은 끝이라고 예상했지만 2010 월드컵에서 마라도나 감독은 베론을 뽑았고 35세였던 그는 월드컵 본선 나이지리아전, 그리스전 모두 선발로 뛰면서 국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세계 4대 미드필더 중 어찌 보면 가장 약한 명성을 가졌다고 평받는 베론이고 가장 말단의 위치에서 혹자들은 베론이 빠지고 토티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챔스에서조차 활약이 미미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분명 그가 뛴 시절 세리에 A를 지배하는 최고의 미드필더였고 또 라치오를 우승시킨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4대 미드필더는 누구인가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EPL 스타 중 하나로 기복이 심한 선수로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극명하게 갈렸던 아트사커의 불량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